네, 글로벌 핫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어떠한 뉴스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죠. 네,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본격적인 내용 확인해보기 전에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 시작을 알리는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 경기 불황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매장에는 쇼핑객들이 가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측이 협상의 여지를 남겼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 않은 최고소득층의 증세 여부가 핵심 사안이 될 전망입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 지원안을 매듭짓기 위해 현지 시간으로 26일 다시 만납니다. 이달 들어 벌써 세 번째 회의입니다. 네, 연말 시즌인 만큼 소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볼까 합니다. 네. 홀리데이 시즌 매출이 전반적으로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계 결과 지난해에 비해선 좀 부진했다고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주요 지수가 일제히 강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예상보다 블랙 프라이데이 소매 매출이 좋다라는 그런 평가가 힘을 얻은 모습인데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매장의 방문객 수는 늘었지만 매출은 전년보다 좀 증가폭이 줄었다라는 우려도 같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인 쇼퍼트럭에 따르면 블랙 프라이데이 매장 방문 고객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억 770만 명을 기록을 했고요. 매출은 1.8% 감소한 112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의 방문객은 4.7% 늘었고 매출은 6.6% 증가한 바 있습니다. 조금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추수감사절 연휴를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좀 전반적으로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쇼퍼트럭 집계에 따르면 이 수치에는 지난주에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추수감사절 당일 매출까지 합친다면 전체적인 매출 규모는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딜로이트는 지난주부터 온라인 쇼핑몰들이 판매를 앞당겨 실시한 것도 지난 주말에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품목별로는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이 지난 주말 뉴욕장의 마감 상황을 보면요, 소매 업종이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네. 이 소매 업종들 종목별로 좀 봤을 때 마감 어떻게 됐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우지수의 상승을 이끈 것은 단연 소매 업종의 대표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세계 최대 할인점이죠. 월마트의 주가가 2% 가까이 올랐고요. 경쟁업체인 타깃의 주가는 1.2% 올랐습니다. 특히 백화점 운영업체인 메이시스의 주가가 2% 가까이 올랐다는 점에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불황을 맞아서 할인점에도 손님이 몰렸지만 고급 제품을 판매하는 백화점 역시 수요가 좋았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업체인 갭의 주가 또한 1% 올랐고요. 모바일 기기 판매가 크게 늘어나면서 가전제품 양판점인 베스트바이의 주가 또한 1%가 넘게 올랐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기술주의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역시 IT 기계 판매가 좋았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델과 휴레패커드의 주가가 각각 5%에서 4%가 넘게 오르는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애플의 주가 또한 1.7% 올랐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미국의 재정 절벽 사태에 좀 쏠려 있는데 이번 주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는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에서 떠나기는 좀처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도 전반적으로 재정 절벽 내용에 따라서 지수의 움직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개선됐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심리의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주요 지수 흐름을 살펴보면 다우지수가 3.4% 올랐고요. S&P 500이 3.6%, 나스닥이 4%의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주요 지수가 5개월로 최저가까지 올랐다는 점에 전문가들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소비자 업종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4.4% 올랐는데 역시 소비 심리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주 이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최대 관심사는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여부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재정 절벽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대감도 상당 부분 커진 바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의 만남 이후에 각각 긍정적인 그런 기대감이 나온 그런 영향일 텐데요. 그러나 의회에서의 협상 타결은 실제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교착 상태가 발생한다면 투자 심리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여부가 가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측이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안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아직 내놓은 바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본이득과 배당금에 대한 세금 인상 역시 월가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 주요 지표 발표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 주목해야 될 경제 지표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번 주에도 주요 지표가 잇따라서 발표가 됩니다. 먼저 27일은 10월 내구재 주문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주요 제조업 지표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전월에 10% 가까이 증가한 이후에 마이너스대로 증가폭은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에 월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택지수가 되겠습니다. S&P 케이스실로의 주택가격지수가 이날 공개가 되는데요. 역시 전월과 좀 비슷한 폭의 상승폭이 예상되고 있고요. 28일에는 10월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이날 연준이 경기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연준의 경기평가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29일에는 3분기 GDP 성장률 데이터가 나옵니다. 2분기에 2% 성장한 이후에 3분기에는 2.8%로 성장폭이 확대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10월 잠정주택 판매 역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월말이니만큼 중요한 지표들이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도 좀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럽 쪽을 좀 살펴보신다면 그리스 문제가 좀처럼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난항인데요. 재무장관들이 26일 다시 만난다고 하는데 합의가 좀 이루어질까요? 네, 우리 시간은 오늘 밤이 되겠습니다. 이런 재무장관들이 모임을 다시 갖는데요. 일단 전망은 신중론과 낙관론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 지원안에 매듭을 좀 지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에 대한 감축 규모에 대해서 부채 삭감 규모에 대해서 이견이 여전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앞서서 지난 11회에서 역시 그리스 부채 감축과 관련해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고요. 20일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에 스트루나라스 그리스 재무장관이 23일 국제통화기금이 그리스의 부채 감축 목표를 낮추는 데 이미 합의했다라고 발언한 것은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회원국들 역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미 26일 회의에서는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는 상당한 기대감이 형성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이 유럽 재무장관들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미 자기들의 입장들을 밝힌 상태인 만큼 26일에는 좀 합의점을 도출해 주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EU가 장기 예산 마련에 좀 실패한 것도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유럽연합 정상들이 회의를 가졌는데요. 특별한 해결책을 내놓는 데는 역시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이어졌습니다. 이유는 2020년까지 장기 예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으로 합의를 다시 넘기기로 한 것으로 전했는데요. 23일까지 EU 정상들이 브뤼셀에서 2020년까지 7년 동안의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동을 가졌습니다만 뚜렷한 결과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EU 집행위는 지난 7월 총 1조 330억 유로의 예산을 제시했었는데 이 같은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더욱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럽 상황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불확실성이 많았지만 유럽 증시 지난 주말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독일의 11월 기업 환경 지수가 개선된 것이 대형 호재로 작용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유럽 증시는 주요 지수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에 대한 경제 기대감이 커졌고요. 국가별로는 영국의 FTSE 100 지수가 0.5% 올랐습니다. 프랑스 증시 또한 0.87%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가 0.89% 오르면서 지수 7,300선을 넘어섰고요. 독일 이포경제연구소가 기업 7,000건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했는데 11월 기업 환경지수는 101.4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상치가 99.5였는데 예상보다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번 달에 독일의 경기 동행지수 역시 108.1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월의 107.3보다 좋아지면서 유로존 최대 경제구역인 독일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커졌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과 유가 모두 올랐다면서요? 네, 주요 상품 가격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금 12월 인도분 가격은 온스당 1.37% 올랐는데요. 1,751.805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 달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오르면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은 12월 인도분 가격 역시 2.3% 가까이 올랐습니다. 34.11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 또한 올랐는데요. WTI 1월 인도분 가격이 배럴당 90센트 오른 88.28달러 기록을 했고 브렌트 역시 0.8% 올랐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핫 이슈 시간에 다룬 내용들 헤드라인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로 연말 쇼핑 대목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방문 고객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측이 협상의 여지를 남겼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밝혀지지 않은 최고소득층의 증세 여부가 핵심 사안이 될 전망입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 지원안을 매듭 짓기 위해 현지 시간으로 26일 다시 만납니다. 이달 들어 벌써 세 번째 회의입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장을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성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